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입니다. 시각화, 두 번째, 이미 등급이 정해져 있다. 세 번째, 사건, 사고, 시간에 따라서 시세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네 번째, 각각의 투자 자산에는 고유의 시간표가 존재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풀어가 보겠습니다. 심각한 손실을 나는 사람들과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도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 날 때가 있겠죠. 저도 한 2년마다 한 번씩은 제가 착오를 했다기보다는 어떤 악재가 생겨가지고 이게, 그 종목에 악재가 터지거나 외부적인 악재가 터졌을 때 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이거 내가 지금 팔지 못하면 이 밑으로까지 내려갈 것 같아. 여기가 본전가인데,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6%든 마이너스 10%든 어떤 종목을 손절합니다. 근데 손절을 하면 이게 큰 손실이냐? 큰 손실이 안 생긴다. 왜? 이게 팔고 다른 수익 기회가 나는 종목을 사서 이 손실 난 것을 2배, 3배 이렇게 메꾸어 넣기 때문에 손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손실 나는 사람들은 행동이나 관점이 거의 무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없죠. 이렇게 될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건 관념이 있는 사람의 관점이나 관념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획자, 첫 번째, 계획이 없다. 그렇죠? 계획도 없고, 두 번째, 어떤 공부 같은 것을 안 하다 보니까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거나 이런 것도 거리가 멀어요. 이분들은 반대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표에 따라서 체킹을 스스로 자주 하게 되죠. 이분들은 체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근데 이게 흐름이 좀 이상하네? 그러면 문제를 체킹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현재에 어떤 과정을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네 번째, 이건 유동적인 거잖아요.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든 무슨 투자든 간에 고정적인 거는 없어요. 근데 이 고정적이지 않은 변동성이 아주 많은 이 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관리하고 체킹하고 계획도 하고, 계획이 잘못됐으면 수정도 하고, 때로는 손절도 해야 되고, 그쵸? 어떤 때는 수익 실현을 완전히 다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굉장히 과감하게 비중을 확대해야 될 때가 있고, 이게 존재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반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가 아니고 올해 5월 달쯤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종종 이야기했죠. 이때 매도를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다고. 그렇죠?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제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이 시점에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사건이 벌어졌으면 팔고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가나 어떤 게 폭락할 전조현상의 사건이 벌어졌으면, 이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행동을 안 하게 됩니다. 개념이 생겨야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개념이 없으면 반대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각화의 문제. 시각화만 돼도 이런 문제를 일단은 50%에서 70% 줄일 수가 있어요. 이 시각화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겁니다. 시각화는 주식, 코인, 부동산, 금, 달러 투자 등에 있어서 현재 시세의 위치를 보여주는 실존적 그래프를 말하는 겁니다. 자, 현재 시세의 위치를 보여준다.
현재 시세의 위치를 보여주는 실존적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의 시세의 현 위치. 그게 투자 시세의 현 위치인데 이것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처음 가는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모든 게 처음 이제 가는 도로 인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주 가던 도로가 아니고 처음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걸 배울 생각도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때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 시각화라는 건 이런 겁니다. 시각화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시각화가 돼 있는 사람은 여기쯤 가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나는 절대로 안 산다. 근데 이 시각화가 안 돼 있는 분은 여기서 이렇게 간다 생각하고 여기가 이런 자리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시각화가 되어 있는 사람, 시각화 되어 있는 사람은 매도를 하죠. 근데 시각화 안 되어 있는 분은 어떻게 한다? 매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 3년 동안 내려간다고 하면, 이분은 매수하는 사람은 이거 손실 3년간 마이너스 70%가 가는 거죠. 그쵸? 그럼 예스인 사람, 매도한 사람은 이거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또 이런 자리에 온 것들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또 수익을 또 여기서 사기 때문에 매수해서 또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 가서 매도를 하거든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이분들은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익이 10년간 막 1000%씩 10,000%씩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증가를 하는데 이분들은 어떠냐면 10년이 지나도 10년 뒤에도 10억을 줘도 이거 다 까먹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각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매수를 해도 됩니까? 이 매도 자리에서 이분들은 매수를 하는 이유는 시각화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매수 자리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 자리인데 여기서 오히려 손절하는 사람 있잖아. 거꾸로 하는 거잖아.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 이것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단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 배우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분들. 차트의 개념이 벌써 폭등했는데 시젠 같은 종목을 사서 꼭지점에서 23만 원, 24만 원 사서 시젠을 24만 원 사서 6만 원 되니까 손절하고 또 이제 실제 사건입니다. 이게 이번에 24만 원 사서 6만 원 손절하고 최근에 5월달에 뭐 사셨냐면 도지코인을 사더라고요. 도지코인을 사셔가지고 마이너스 75%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런 행동이 지금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주식 처음 하실 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틀 만에 상한가를 가셨어요. 상한가를 먹으니까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와, 이렇게 쉬워? 이렇게 돼. 나는 천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시각화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셨죠? 차트가 여기가 매도 자리인지 매수 자리인지 개념이 생기게 하려고 하면, 자, 주식으로 이야기하면 주봉이나 월봉에서 지금 그린 거에서 이런 자 올라갔다가 크게 내려온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호재까지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 요거 지금 폭락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데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사면 안 된다고. 이게 3년 동안 옆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주봉이나 월봉을 자주 보시면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한 번 더 중요한 건 월봉과 주봉을 봐라. 월봉과 주봉을 보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등급이 정해져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주식 같은 경우에 있죠. 주식 종목 중에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류가 다양한데 어떠냐면 어떤 놈은요 오르기 시작해서 이렇게 오르는데 올랐다가 이게 다시 내려가면 여기서 멈춰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올랐던 자리에 보다 더 내려가서 이러고 있어요. 이런 게 자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가는 놈이 있어요. 한번 슉 올랐다가 좀 내려갔다가 또 올랐다가 슉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한번 이게 몇 번 반복되면 3번에서 5번 사이를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크게 무너집니다. 크게 무너졌다가 다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 2, 3년 동안 옆으로 갔다가 이게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이든 3번이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요걸로 끝이에요. 다음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모양을 또 그립니다. 예, 1번 같은 2번 같은 유형이 있고요. 1번 같은 유형이 있고요. 이거 구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가 완전히 일자로 이렇게 갑자기 툭 이렇게 내려가는 놈 있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옆으로 가다가 이게 상하가 가는 놈. 이거는 어떤 유형이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된다? 거래 정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 정지. 이런 상장 폐지가 하는 경우에 이런 유형은 여기서 이미 극단적으로 하한가를 2방씩 3방씩 한 놈이 있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대폭등을 하다가 이 하한가를 2방 3방 간 거는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한가 간다고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거래량 검색식 넣어가지고 이게 잡히니까 얘를 샀다. 그러면 며칠 뒤에 갑자기 거래 정지가 돼요. 상장 폐지 99.8% 손실되는 거예요. 이건 며칠 만에. 그렇죠? 요런 것도 있고. 네 번째는 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종목은 그냥 한번 300%도 나올 수 있고 뭐 30%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건데 이 시간 대비해서 어떤 종목은 3만 프로, 막 10만 프로씩 하는 놈 있죠. 지금 삼성전자가 과거에부터 30년 동안 10만 프로 정도 딱 온 거거든요. 근데 어떤 놈은 그 30년 동안 또 300%가 한번 찍고 난 뒤에 계속 이러고 있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10만 프로는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벌써 한 10,000%까지도 올라온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그릇이 있다. 이미 등급이 그릇이 10,000%짜리, 3,000%짜리, 10만 프로짜리가 이미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해져 있는데 이게 기본 이상만 하면 얘는 3,000%에서 10,000% 이상 갈 놈이다.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 이상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 대비해서 10년이든 20년 상관에 3,000%에서 10,000% 갈 산업의 산업군. 자, 산업군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급등 나와서 3,000% 가는 놈도 있습니다. 급등 나왔다가 다 버려지고 가는 놈이 있어요. 3,000%를 찍고 10,000%를 찍고 10만 프로를 찍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가지를 못하고 완전히 다 버려지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작전주, 세력주예요. 작전주, 세력주가 많습니다. 작전주, 세력주, 돌발, 호재주 이런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이런 놈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놈들이 있다. 이런 놈들이 있다. 이런 놈들이 있다. 이 4가지,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등급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등급을 등급을 알려고 노력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내가 쪽박을 차냐 내 저 3,000%냐 10,000%를 이런 중장기 투자로 이게 10,000%까지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그쵸? 저걸로 어떤 파동타기, 큰 파도타기로 수익을 꾸준히 보면서 따라갈 수 있냐. 이거의 차이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물리면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회복이 거의 다음 어떤 돌발 호재가 터져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 돌발 호재가 안 나오면 반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관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죠. 등급이 왜 중요하냐. 등급이 A, B, C,
D, 뭐 S 등급. 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장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S 등급이나 A 등급을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B 등급이나 C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D 등급은요, 처음부터 저는 그 설정을 해놨습니다. 차트에서 뭐를 어떻게 설정을 해놨냐면, 제 그 등록을 600개 종목에서 700개 정도 종목을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이 나머지 종목, 2200개잖아. 우리나라 종목이. 2200개인데, 600개에서 700개가 계속 등재가 되고요. 나머지는 제가 검색이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검색이 안 된다기보다는 제가 그게 이 등재가 된 것만 제가 보는 거잖아요. 관심 등록을 600개에서 700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거든요.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심각하게 악재 터진 건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700개 정도는 하고 있는데 항상 100개는 유동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나머지 600개는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600개에서 700개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 이 D나 C 등급이에요. D나 C 등급이다 보니까 얘들은 한 번씩 아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폭등 나오는 거 있죠. 폭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나왔을 때 내가 이런 데서 들어가서 만약에 물리면 이거 반영구적으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은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이런 거 해야지 꼭 돈 버는 거예요. 이게 한번 올라갈 때 300%씩 또 막 그 두 달 만에 올라가고 반년 만에 한 3000%도 올라가고 그런 종목이 가끔씩 생겨요. 1000개 중에 한두 개 종목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확률이 1%에서 2%, 3%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운이잖아. 이 운 때문에 인생을 쪽박 차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는 거는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에 보면 그 적자 4년 연속 종목 뭐 이런 게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250% 이상 뭐 그 다음에 유동 비율 이런 것도 이게 어떤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 설정을 하시면 안 보입니다. 그게 등재가 안 돼요. 아시겠죠?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다 삭제를 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런 거를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D 등급이 다 사라질 겁니다. D 등급은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보인분들 이 D 등급을 다 샀다가 물려서 상장 폐지 가는 거야. 상장 폐지 사유가 생기는 종목들은 D 등급이 많고요. 그 다음에 C 등급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C 등급도 되도록 안 하기 위해서 이 600개 정도, 700개 정도의 ROE나 EPS나 뭐 이런 것들 좋고 부채 비율도 이런 세 가지 정도 부채 비율까지 이렇게 요거 세 가지 다 좋은 거 이게 영업 이익률, 수익 이익률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뭐 등재를 하셔도 돼요. 이거는 옵션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S, A, B 그다음에 S 등급이나 A 등급이나 B 등급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S 등급은 일단 대기업이거나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에 얘가 캐파도 엄청나게 큰데 중견기업 이상인데 대기업들한테 다 납품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거. 이런 종목이나 SKC나 이런 종목들이 S급에 들어가죠. 근데 SKC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니까 이런 거 S급이라고 보면 되고,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 일진머티리얼즈는 A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건 S 등급이고, 삼성 SDI 같은 것도 S 등급이고, 카카오 같은 거는 어떨까요? 카카오는 이커머스부터 시작해서 B2B, B2C 이걸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급하고 아마존급은 아직은 아니지만 아마존에 비슷한 페이팔과 아마존 뭐 이런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사업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S급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얘는 캐파가 벌써 엄청나게 크잖아. 근데 요만한 게 있습니다. 이런 업종 중에도 카카오와 비슷한 업종 중에도 요만한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어디에 속할까요? 이건 C 등급이거나 B 등급입니다. 왜냐면 돈을 빨아들이는 흡수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장사를 뭐 1년에 벌어도 이만큼 될 수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매출의 캐파가 S 등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확장성. 그러니까
이미 이 등급이 정해져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좀 엄청, 이 부분도 엄청 방대하거든요. 방대한데, 조금, 등급은 메인의 1번, 3번, 4번과 내용과 교체하면서 상호 관계적, 유기적으로 등급이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기업이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발전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뭐 어떤 사건, 사고에 따라서 계속 확장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사건, 사고 시간에 따라서 시세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앞부분을 잠깐 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차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유형이 있죠. 올라갔다가 다시, 이게 여기서는 폭락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는 왜 폭락을 안 하냐? 폭락을 안 하는 이유. 아직까지 여기서는 호재가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건이나 사고 시간이,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제가 그 도지코인 최근에 5월달에 사신 분은 이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걸 들고 있어도 돼요. 들고 있어도 계속 유지해도 되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사건, 사고 시간에 따라서 여기서 어떤 다른, 여기는 호재죠. 이제 어떤 게 터진다? 심각하게 여기서 악재가 터집니다. 이 자리에서 악재가 터졌어요. 5월 며칠 날 어떤 사건, 도지코인을 예를 들면, 도지코인에서 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이 폭락했냐면, 첫 번째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 자리에서 갑자기 여기서 왜 폭등을 했냐면, 얼론 머스크 있죠. 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할래. 이거를 발표를 1월달, 2월달 했죠. 하니까 갑자기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공식도 아닙니다. 공식이 아니고, 자기 개인 SNS인 트위터에, 그쵸? 트위터로 자기가 이거를 발표가 아니고 짧은 이게 문장으로 농담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폭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막 3000% 정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몇 달 사이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나 장난이었어. 웃으면서 이 장난이었어 하면서 이런 거를 합니다. 장난이었어 얘들아 장난이었어. 자, 그리고 이 휘청합니다. 그리고 온갖 세계 사람들이 다 욕을 해요. 욕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갑자기 미국 재무부 장관 있죠. 미국 재무부가 파워가 엄청나죠. 그쵸? 미국 달러로 움직이는 잖아요. 자, 모든 화폐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어떤 영향력을 있는데, 완전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법적인 무슨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갖고 있잖아요. 금융 쪽에. 재무부에 검찰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 담당 검찰이 있다고요. 자, 검찰, FBI, 얘네들 금융 담당 FBI 다 관장을 할 수 있어요. 재무부 장관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코인 거래소. 자, 거래소가 너무 많다. 첩보부터 시작해서 실제 사건, 사고가 터진 거를 감찰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불법이 보수로 거래 시세 조작을 하고 운영자들이 그리고 돈을 찾으러 갔더니 돈을 이제 인출을 하려니까 인출금이 원래 사람들이 샀을 때 200억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2천억이 됐다. 그러면 이 안에도 2천억이 있어야 돼요. 그쵸? 2천억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뽑으러 이게 사람들이 가니까 이제 인출을 하려니까 2천억이 없습니다. 얼마가 있냐면, 이 기본급 200억도 없고 160억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사라진 겁니까? 1840억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1840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래소가 270개 정도예요. 이 거래소를 포함해서 코인들이 270개나 됩니다. 전 세계 코인들이 한 1600개 정도 되거든요. 코인은 거래소가 1600, 1700개인데 이 270개 정도가 되니까 이 심각한 거잖아.
여기에 돈이 몇 수십 조입니다. 그렇죠? 몇 수십 조야. 거의 100조 넘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대체 어디까지 이렇게 된 거냐.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합법화 추진해서 이게 법적 관할 안에 국정감사가 아니고 재무감사를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재무감사를 받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라고 하게 바로 여기 시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폭락하는 거죠. 주가가 아니고 이 도지코인 관련해서 이런 게 다 비트코인 다 폭락한 겁니다. 호재가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악재가 이 두 가지의 큰 악재가 터져버렸죠. 실제로 270개 중에 벌써 수십 개가 상장 폐지가 되고 있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그럼 채권도 마찬가지. 채권에도 굉장히 악재적인 어떤 게 있습니다. 채권에서 하락을 만드는 악재가 있고요. 금을 하락으로 만드는 악재가 있습니다. 반작용 악재.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이게 달러와 금이 하락하고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죠. 이게 분명하게 사건, 사고와 시간에 따라서 결정되는 요소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 악재와 호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이나 모든 코인이든 코인이든 금이든 달러든 간에 투자 수익을 많이 챙기는 사람은 이것을 바톤 터치로 잘해가지고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투자를 잘한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완전히 옮긴다라는 것보다는, 자, 장기 투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기 투자도 할 수 있는데, 장기 투자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요. 자,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것과 두 번째, 불가능한 게 있죠. 불가능한. 왜? 가능하려고 하면 내가 최소 50년 이상 투자를 하려고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어떤 종목을. 근데 50년 동안 이 회사가 계속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도 계속 우상승을 할 수 있는 기업인지는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쵸? 모릅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100년 동안 계속 우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몰라요. 도시바가 한때는 삼성전자가 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 빌려준, 삼성전자가 삼성 반도체 만든다고 돈 빌려준 회사가 도시바였습니다. 그쵸? 도시바였는데 도시바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부도 났죠. 그래서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맞죠? 부도 나서 없어졌습니다. 도시바 반도체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반도체가 팔렸어요. SK 하이닉스하고 미국 컨소시엄에 팔려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라는 것을 처음 만들지도 않을 때 도시바는 벌써 반도체를 만들고 있던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이재용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인가요? 이병철 회장님이 1990년대 돈을 여기 가서 1조를 빌려와서 공장을 지은 겁니다. 그쵸? 이 도시바한테만 빌린 건 아니지만, 도시바를 포함해서 몇 개 회사들한테 빌려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끝까지 100년, 200년, 300년 갈까? 도시바뿐만 아니라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계속 살아남은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우상승만 한 기업이 100년 동안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GE가 1등이었잖아요.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60등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10등 안에 들어가던 기업들 중에 몇 개는 상장 폐지됐죠. 지금 상장 폐지됐습니다. 불과 한 6년 전인가 7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10등 안에 들어간 기업이 지금 상장 폐지된 것도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정유회사인데, 그쵸? 정유회사는 이거 상장 폐지가 됐어요. 자, 이 사건, 사고, 시간에 따라서 이 시세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 주변에, 자, 1번, 2번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3번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분이 있어요. 3번 때문에 수익 난 거를 다 까먹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도지코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 4월 달까지만 해도 이분 저 아파트 앞에서 만나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2억 벌었다. 한 분은 5억 벌었다. 와. 근데 이 2억 벌었다, 5억 벌었다. 이게 참 부럽죠. 부러운데 한 달 반 사이에 빚이 7억이 됐다. 그 2억이 어떻게 7억이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차트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비트코인들은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맞죠? 그러다가 급락도 이렇게 하죠. 여기서 사가지고 이까지 2억을 벌었대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분은 여기서 사는 사람이고, 한 분은, 자, A1에서도 사고, 여기 A2에도 사고, 이러니까 평단가도 아니죠. 여기 거 갖고 있고, 여기 거 갖고 있었는데, 보통 보면, 여기서 1억 간다니까 더 많이 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마이너스 10억인 것 같고, 이분은 마이너스 한 5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까지 내려왔는데, 두 분 다. 문제가 뭐냐면, 자기 평단가까지 올까요? 회복은 좀 됐긴 한 것 같은데, 한 10%. 이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24만원 사신 분이 지금 6만원 몇천 7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20만원, 21만원인가? 21만 4천인가? 여기서 사신 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가 이런 종목은 끝까지 못 가는 거니까 지금 수익이니까 그냥 수익이 하루는 마이너스 1%고 하루는 수익이 1%였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하다. 이 자리가 이 밑에서 3,000%나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걸 사가지고 이게 60만 원 간다. 자, 어떤 분들 방송에 보면 60만 원 간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하나금융투자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목표 주가가 26만원? 뭐 40만원? 이렇게 낸 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40만원, 30만원에서 팔아야지. 이런 말씀 하시다. 저는 선생님, 난 30만원에 팔라고요. 아니면 한 26만원에 팔라고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럼 팔아요.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6만원, 7만원 됐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손절하셨어요, 결국엔. 자, 이 단순 뉴스와 자기 감정에 편향돼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투자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하셔야 되죠. 객관적으로. 저는 어떠냐면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 믿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 삼성 SDI나 타이거 2차전지나 이런 거 좀 많이 하고 있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는 한 종목도 없어요. 전 세계 종목 중에 이렇게 될 거라는 종목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는 맞는데 한번 폭락장 오면 이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출발한다. 그리고 출발하는데 만약에 그 종목이 경영상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다시 폭락해서 영원도 될 수 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해야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거 내가 본전가가 여긴데 사건 터지면 이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손실이야. 맞죠? 이 기간 안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써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저는 투자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가다가도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이 폭락한다.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되고, 저는 일주일에 3일 이상은 매번 그 뉴스 같은 거나 보셔야 되고. 자, 네 번째, 각각의 투자 자산에는 고유의 시간표가 존재한다. 이 시간표도 좀 중요하죠. 이 시간표 중에, 시간표는 진짜 이 아둔함과 현명함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아둔함과 현명함. 이 시간표의 개념을 굉장히 무시하시는 분 많은데, 이 시간표 때문에 쫄딱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을 암만 풀어도 이거 다 까먹어요. 이 시간표의 개념이 없으면. 이 시간의 개념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초보와 고수들은 완전히 여기서 달라지는데,
주식 첫 번째 아까 제가 앞부분에 1, 2, 3번에서 첫 번째 시각화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시각화라는 게 차트 시세 있죠. 시세 이게 0%대고요. 이게 0%대라고 하면 점이 쭉 있으면요. 이 출발해서 쭉 올라갑니다. 장기적인 그래프라고 생각하세요. 장기적인 모양도 각각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자, 이 시각화가 된 차트에서 여기는 수익이고 여기는 본전이고 여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걸 충분히 여기는 수익이고 여기 본전가고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 내 시간표가 수익권. 자, 수익권이고 이거 고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고점이고 여기는 0점대고 그다음에 여기는 저점이죠. 그쵸? 저점이잖아. 저점 고점이죠. 그다음에 수익권이고 내가 여기서 자 샀다. 매수를 해놓고 여기 수익권이 왔어요. 와서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내가 근데 돈이 이런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이 여기서 매수를 해놓고는 나는 돈이 언제 필요하다. 여기가 10월 달입니다. 여기가 8월 달이라 쳐요. 그러면 10월 달에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10월 달에 팔면 어떻게 되죠? 본전가를 까내려서 마이너스에서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쵸?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손절을 하고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시간표가 내 시간표에 맞춰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시간표가 있어요. 주식 시간표에 주식이든 금이든 다 똑같은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나 코인이든 채권이든 다 내 시간표에 맞춰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 자산의 수익권 시간표에만 맞춰야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수익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자금이 설 시간이 아니라 수익권에 해당되는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매도를 하는 게 이게 바로 이 주식이든 어떤 투자 자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시각화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손실날 일이 별로 없어지는데, 그렇죠? 이게 시간표가 어긋나면은 문제가 되죠. 자, 두 번째 또 하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면 여기서 매수를 해놓고 여기 가서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40%인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그래도 마이너스 20%거나 본전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아니면 플러스 20%라도 되지만 이분은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90%까지 98%까지도 내려가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상장폐지 될 수 있잖아. 이런 지점에서는 사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여기는 수익 실현 관점이지, 이런 곳은, 올라가는 곳은 수익 실현 관점이지, 이 밑에가 뭐예요? 매수의 관점이고요. 그쵸? 여기는 매도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내가 짝짝 잘라가지고 나는 여기서 돈 필요한데 여기가 제일 고점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가서 팔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고 고유 투자 자산에는 분명하게 시간표가 이 그래프 같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것을 어느 정도 노력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아까 그랬죠. 아까 3번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 시간표가 다 박살나 버립니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존재하는 그래프도 있지만 맞추기 쉬운 그래프도 있지만 맞추기 어려운 그래프는 뭐냐면 코로나처럼 이제 변동성이 오는 거, 코로나 사건처럼,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처럼 사건 이렇게 터지는 거 있죠. 앞으로도 올해도 금융 그 자산 붕괴 버블 같은 게 터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올해 한 9월 달부터 아마 12월 달이나 1월 달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폭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폭락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될 거다고 생각하고만 있으면 사건이 터지는 경우에는 내가 빨리 매도를 하고 이 밑에서 다시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고유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에 맞춰서 자산을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요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전체를 보면 시각화가 돼 있어야지 이 그래프의 의미가 내 위치 여기냐 여기냐 내가 필요한 돈 자금이 여기서 필요하더라도 꼭 어디서 팔아야 된다 이 4번 때문에 여기쯤에서 파시라고. 그쵸? 이거는 이격도가 많이 올라간 자리,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자리에서는 빨리 내가 수익이 높을 때 파는 겁니다. 시각화의 문제, 요거하고 병행해서 봐. 이 네 가지를 다 병행해서 봐야지 각각 떨어뜨려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응용하셔가지고 상호 보완 관계. 자, 시각화의 문제부터 먼저 천천히 하면서 이 덩급의 문제. 이게 어떤 종목마다 덩급이 존재합니다. 모양이 존재한다고. 요렇게 됐다가 그냥 다 던져가지고 박살나는 종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만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계속 우상승하는 종목이 있다. 그쵸? 이런 것을 덩급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5등급까지, 5등급까지, A, S등급, A, B, C, D까지. 이 등급들을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싫으면요. 이 등급이 초보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리고 조금 똑똑하셔도 이게 이상하게 등급을 매기신 분 있더라고요. 그 자기만의 아지 같은 것 때문에. 이게 다 싫으시면 그냥 ETF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ETF를 하시면 돼요. ETF를 하시면 이게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거는 등급이 얘들은 최소 B등급 이상 거를 여기다 설정해 주기 때문에. 자, A, S, 이 산업업종만 잘 고르면 돼요. 산업업종만 잘 고르셔가지고, 이들 중에 SSA 등급을 많이 여기다가, 보통 20개에서 50개까지 넣는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50개까지 넣는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20개에서 30개 정도 넣는 것 같아요. 지금 27개 있는 것도 있고, 요렇게 넣는데, SA 등급을 많이 넣어서 관리를,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는 게 ETF입니다. 요거는 ETF로 해결하면 되죠. ETF만 해결하면 되고요. 저도 조력이 ETF입니다. 그리고 시각화의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것도 ETF가 사졌을 때 사면 되는 거고, 사건, 사고, 시간은 ETF 같은 것도 전 세계가 폭락할 때 다 같이 폭락하잖아요. 그쵸? 폭락했을 때, 여기서는 요만큼 샀다. 한 내 비중에, 이게만 1억어치 샀다. 여기는 5천 사고요. 여기는 10억 사도 됩니다. 그쵸? 조금 더 내려가도록. 이거는 이 고점을 더 올라가서 내려올 거니까. 자, 요런 개념을 좀 가지고 하셔야 되고, 나머지 이제 보조 자료가 있는데, 요거하고 한 장 더 있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공부를 한번 해봐요. 공부를 하는 순서. 주가의 현재 위치 시각화하기. 이건 차트죠. 차트에 주봉, 월봉, 이거 계속 꾸준히 주봉, 월봉을 이렇게 길게 몇 년, 그러니까 그냥 이 상장한 지가 30년이면 30년이 다 보이도록 차트를 펼쳐놓고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내가 이 차트에 굴곡 현상이 있죠. 내려가는 게 3년 동안도 내려갔고, 어떤 장은 마이너스 40%, 50%도 내려갔고, 막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거 전체를 자기 뇌에다가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안 팔면은 3년 동안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이런 걸 이해를 하게 된다고. 그게 시각화의 첫 번째입니다. 차트의 주봉, 월봉. 그리고 어떤 지점들마다 내가 사야 되는 구간이지, 여기서는 안 팔면 지옥 가네.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이런 지점에서 사면은 쪽박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70%까지 내려갔네.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70%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고점 대비해서 내가 사는 자리에 따라서 마이너스 70% 때려 맞고 싶지 않으면 꼭 주봉, 월봉, 분봉도 중요하고 일봉도 중요하고 하지만 주봉, 월봉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주봉, 월봉부터 먼저 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일봉 보고 분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미래사회를 읽어라. 미래사회를 읽으면서 이건 시대를 읽는 건데, 앞으로 이제 발전할 산업 있죠. 사장산업들.
없어질 산업을 보지 마시고 발전할 산업의 어떤 책 같은 거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를 계속 접하시면서 여기 미래사회와 시대 주도적인 이런 산업을 엮어놓은 ETF만 가지고 어떻게 이 파동이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많이 사면 무조건 돈 법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서 폭락장이 와 깨는 또 떨어지겠죠. 떨어지지만 얘는 다시 올라가서 여 위에서 있을 거니까 잠깐 동안입니다. 그렇죠? 잠깐 동안이지만 이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폭락장 오면 팔고 다시 사야 되겠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여기서 산 거를 여기서는 더 많이 사서 평단가를 내려야 되겠네.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계획이 처음부터 내가 산 자리가 영원히 내려가지 않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모든 것을 주식 시간표에 맞춰라.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내 시간표에 맞춰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사놓고는 여기 돈 필요한데 내려가 있으면 손절해야 되잖아. 이걸 반복해서 여기서 사고 무조건 다 손실 나죠. 여기서 사서 나 기다려서 저 위에 판다고 해놓고는 요 기간이 걸리면 어떡할 거야? 손절입니다. 맞죠? 손절이라고. 현명하게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공부할 시간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것은 ETF다. 이거 전부 전체적으로 시각화 하나 빼고는 ETF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속 상승은 없다. 상승과 하락 파동에 대한 이해. 이 상승과 하락 파동,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온 겁니다. 이때까지. 이런 것을 무려 몇 번이나 7번 반복하고 여기서 이렇게 기복이 심한 거는 약 400번이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조차도 전세계 구글, 아마존 마이너스 70%까지 완전히 대폭락한 적도 있어요. 이거 사업 부도 날 뻔했거든요. 실제로 투자자들이 돈을 다 회수해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마이너스 70% 내려갔었어요. 아마존도 지금은 전세계 1, 2등 하지만 주가가 그쵸 2등인가 3등까지 왔죠. 그렇지만 얘도 한때는 완전 회사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렇죠? 공부할 시간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ETF 이거 여섯 번째, 심각한 악재와 심각한 폭락장에 대한 이해와 행동 요강이 필요하다. 앞부분 충분히 이야기했죠. 심각한 악재가 터지는데 나는 다음 달에 판다. 다음 달 팔면 마이너스 40%나 마이너스 60% 내려가서 파는 거야. 악재가 터졌을 때는. 그렇게 팔고 싶어요? 그렇게 아무 무관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무관심의 문제입니다. 주식을 샀을 때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보셔야 돼요. 아니면 스탑로스를 걸어 놓으시던가. 구체적으로,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별도로 안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이니까 요거를 캡처를 하셔가지고 앞부분의 부분을 제가 보조 설명한 겁니다. 보조 설명을 한 거예요. 이 공부를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라고. 자, 그 5분만 설명하고 갈게요. 투자를 하실 때 보통 보면 내가 사면 올라간다, 천천히 올라간다. 이 두 가지만 있어요. 그렇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거다. 이 두 가지나 세 가지만 있죠. 이 투자할 때는 현상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5가지죠. 아까 상장 페이지까지 이야기하면 각각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는 행동 요강을 준비해라. 처음부터 매수할 때부터 생각을 해야 돼. 매수 전에 이 종목이 내가 샀을 때 이게 하한가나 상장 폐지 될 종목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종목, 우리나라가 2200개가 있는데 다른 종목 중에도 이 순위 중에 최상위 내가 한 적어도 150등 안에 들어가는 종목을 사는 게 맞나? 150등 안에 들어가는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150등 이하 종목을 사는 거 아닌가? 업종 중에 5위 안에, 업종이 한 30개가 되거든요. 그 섹터 중에, 자, 섹터가 전기차,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거 따져보면 전기차, 그 다음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의료 장비 같은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얘는 돌발적인 호재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끝나는 거.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엄청 많이 팔리죠. 반도체하고 전기차를. 그 다음에 전기차 중에
원재료 회사들이죠. 원재료 회사. 포스케미칼은 LNF나 뭐 이런 거,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거 말한 겁니다. 이런 거, 삼성 SDI, 뭐 LG화학 이런 거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도 장비가 같은 게 있고, 뭐 다른 게 다 원재료가 있고 다 나눠지죠. 코스모 신소재 같은, 나노 신소재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원이 IPS도 있고, 그렇죠. 종류가 많죠. 근데 이런 거 중에 5위가 있어요. 이 통신도 있고, 통신 부품이나 통신도 있고, 몇 가지가 있죠. 이 미래 사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 맞죠? 요즘에 메타버스 같은 거는 약간 돌발적인 겁니다. 그거는 메타버스는 요런 게 돌발적인 게 한 2번이나 3번 나오고부터 이제 정말 크게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첫 번째죠. 그런 개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오늘 또 원래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말이 많네요. 여기까지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 부분 또 마지막 보조 설명 페이지도 여러분 공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는 앞부분 거를 조금 더 설명한 거죠. 이 네 가지는 필히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